자, 이번 시간에는요,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소인수 분해. 자, 분해라는 건 우리 일상에서 어때요? 뭔가를 이렇게 쪼갤 때 분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는 우리 자연수를 쪼개볼 건데요. 자연수는 크게 일과 소수, 합성수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합성수를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이제 곱으로 이제 쪼갤 수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데요. 자,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라는 수와 B라는 수를 곱해서 C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2 곱하기 3을 했을 때는 6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초등학교 과정에서 처음으로 약수를 공부를 했을 때 이때 이 어떤 수의 약수라는 거는 그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2는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고요. 3은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기 때문에 2와 3은 6의 약수가 됩니다. 즉 바로 2 곱하기 3은 6으로 나타낼 수 있을 때 2하고 3을 6의 약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문자가 되어 있는 식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그대로 그 개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A 곱하기 B가 C일 때 바로 A와 B는 C의 약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바로 이것을 좀 더 큰 의미로 인수라는 새로운 용어로 공부를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인수랑 약수랑 뭐가 달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약수는 이 자연수 안에서만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생각했다면 인수는 이제 식, 문자가 포함된 이 식까지 확장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인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뭐 나중에는 인수분해도 막 공부를 합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인수랑 약수는 같은 뜻이구나 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A와 B가 소수라면 자, 이때는 바로 A와 B를 C의 소인수라고 합니다. 보세요. 2와 3은 이제 우리 새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6의 약수이면서 인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2와 3은 둘 다 소수죠. 그렇기 때문에 6의 소인수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2하고 3입니다. 그럼 선생님 무조건 두 수의 곱이 어떤 수가 됐을 때 두 수는 무조건 소인수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 곱하기 6은 10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2와 6은 12의 인수 맞죠? 하지만 2는 소수고 6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12의 소인수를 물어봤어요. 그럴 때는 6은 포함시키면 안 되고 2만 포함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12는 3 곱하기 4로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3은 소수죠. 그러니까 12의 소인수 3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다르게 두 수의 곱으로 12를 나타냈을 때 바로 그 중에서 소수는 2하고 3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새롭게 인수와 그 다음에 소인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분해라는 거는 소수들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쪼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거듭제곱의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소인수 분해를 우리 올바르게 멋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같은 수 3을 5번 곱한다 라고 했을 때는 3의 5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곱하는 수를 그리고 바로 몇 번 곱했냐, 개수, 그리고 또 뭐 횟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를 지시하는 수, 바로 이제 지수라고 합니다. 5번이니까 바로 이제 3의 5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지만 이미 초등학교 과정에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것도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보세요. 3을 이렇게 3번 더하는 거. 이거는 3을 3번 곱하는 거랑 다르니까 되게 주의해 줘야 되겠죠? 이는 3 곱하기 3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하고 났더니
같은 수가 2번 곱해져서 더 간단히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수의 긴 곱셈식은 거듭 제곱으로 간단히 나타내면 우리 소인수 분해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접 우리 소인수 분해를 해볼게요. 소인수 분해라는 건 수를 쪼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만약에 예를 들어 24를 소인수 분해한다라고 그랬을 때, 자, 쪼개는데 막 10이 이렇게 큰 수로 쪼개면 어때요? 그래요. 소인수 분해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소인수 또한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주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나눠줬었죠?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대로 아래로 계속 나눠줄 거예요. 뭘로 나눠주냐면 소수로 나눠줍니다. 자, 생각나는 소수 2. 그러면 몫을 아래다 써줘요. 그러면 12도 또 2로 나눌 수 있으면 6, 또 2로 나누면 3. 뭐가 나올 때까지? 소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 다 분해했습니다. 24라는 수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나뭇가지처럼 소수와 소수가 아닌 수로 이렇게 계속해서 두 수를 쪼개는 방법도 있어요. 자, 24는 2 곱하기 12, 근데 2는 끝났죠. 12는 2 곱하기 6, 2는 끝났고 6은 2 곱하기 3. 그래서 2가 3개, 3이 1개가 곱해지면 24가 돼요 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자, 결국 24라는 거는 2가 3번, 3이 1번 곱해져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인수 분해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봐 자연수는 결국 다 소수로 되어 있다고 1 빼고 말이야 그랬더니 속이 다 보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24의 뭐 성질이나 어떤 것들, 아, 얘는 뭘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낱낱이 알 수가 있겠죠?